통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조기 은퇴자일수록 더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은퇴자의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왜 조기 은퇴의 핵심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질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조기 은퇴를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자유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터뷰와 장기 조사 데이터를 보면 기대하던 자유가 막상 현실에서는 불안과 공허감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7세에 조기 은퇴한 한 전직 금융권 남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 연봉도 높았고 주식과 연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8개월 만에 다시 취업 사이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밝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루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 조사에서도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조기 은퇴자의 상당수가 여가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의미 상실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내가 살아갈 이유는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경제적 여유보다 역할의 지속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사회와 연결하는 핵심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개인은 정체성의 기반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46세에 파이어족을 선언한 한 여성은 처음 2달 동안은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며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기존 관계도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돈은 충분했지만 정서적 안전망은 거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현상은 데이터에서도 확인됩니다. 조기 은퇴자 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년 안에 사회적 고립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50대 조기 은퇴자는 주변 또래와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며 관계가 빠르게 단절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구조 붕괴입니다. 직장 생활은 규칙적인 시간표를 제공했지만 은퇴 이후에는 스스로 시간을 설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정과 구조가 무너지면 신체 리듬이 흔들리고 이는 건강과 심리 상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갑자기 노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도 적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고 고립감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조기 은퇴를 계획할 때 돈만 계산하는 사람은 실패 확률이 높다. 은퇴는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생활 구조의 재설계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과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사람들의 차이도 명확합니다. 새로운 역할과 루틴을 준비한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삶의 만족을 회복했습니다.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은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조기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돈이 아닌 삶의 구조를 준비했는가? 내가 은퇴 후에도 유지할 사회적 연결망이 있는가? 나를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살아가는 사람으로 규정할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가? 결국 통계가 보여주는 조기 은퇴의 진짜 현실은 이것입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준비되지 않은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산 규모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삶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오히려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기 은퇴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길어진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질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도적 설계가 있을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기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두 번째 기회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구조이고 그 구조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삶의 질이 시간의 양과 비례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대부분은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행복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시간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공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시간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여유보다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 불안은 다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시간 확보가 아니라 시간의 재구조화라는 개념이다. 삶의 질을 지탱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역할과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 조기 은퇴 사례를 추적한 여러 인터뷰에서도 공통된 흐름이 발견된다. 특히 40대와 50대의 조기 은퇴자는 또래 집단과 동일한 생활 리듬을 잃게 되면서 심리적 고립을 더욱 크게 경험했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평일 대부분의 시간을 업무에 묶여 있었고, 은퇴자는 홀로 남아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조기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외롭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서가 아니라 삶의 속도와 방향이 주변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생활 패턴이 어긋나는 순간 관계의 밀도가 떨어지고, 관계의 밀도가 떨어지는 순간 삶의 의미는 빠르게 흐려진다. 은퇴자들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드러난다. 바로 정체성의 상실이다. 사람들은 직업과 역할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왔다. 직장에서 팀의 일원으로 존재하고,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동료나 고객으로부터 기대를 받는 경험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그러나 은퇴와 동시에 이 정체성은 갑자기 사라진다. 직책도 명함도 필요 없어지고, 더 이상 누군가가 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때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무기력에 빠진다. 그들은 말한다. 나는 일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회가 나를 내려놓은 것이었다. 이 느낌은 자존감을 흔들고 일상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결국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해친다. 여기에 더해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종종 목격된다. 돈이 충분하다는 사실은 긴장을 줄여주지만 동시에 목표를 흐려지게 만들기도 한다. 목표가 사라진 사람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 삶의 구조를 잃는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의 연속으로 변하며, 이는 심리적 소모로 이어진다. 한 조기 은퇴자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여유롭던 시기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공허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돈을 중심으로 준비한 은퇴는 이렇게 삶의 질을 지탱하는 구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사회적 기여감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 직장 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여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기회가 사라진다. 스스로 기여의 장을 다시 만들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고립감과 무기력뿐이다. 한 시니어 연구에서는 조기 은퇴 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이나 지역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다. 이는 기여감이 단순히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건강 역시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체중 증가, 수면 장애, 만성 피로가 심화된다. 놀라운 점은 일하는 동안보다 오히려 은퇴 후에 스트레스 지표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상 구조가 무너질 때 생기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이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은퇴자의 경우 더 심각한데, 젊을수록 사회적 활동과 직무 활동을 갑자기 중단하는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는 건강 루틴을 반드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루틴이 없으면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이는 삶의 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복합적이며 어느 하나도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경제적 기반, 사회적 관계, 건강, 정체성, 기여감, 일상의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라도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조기 은퇴는 재정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이다.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재구축하는 과정이며, 이는 더 많은 준비와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조기 은퇴 뒤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분명하다. 그들은 은퇴를 하나의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바라봤다. 은퇴 다음 날부터 일어날 일상의 변화를 미리 가정하고 시간을 채울 새로운 리듬을 설계했다. 취미가 아니라 역할을, 여가가 아니라 루틴을, 자유가 아니라 목표를 준비했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기둥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기둥이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연결되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삶의 질은 고립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만족은 혼자서 유지되지 않는다. 반대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조기 은퇴자들의 공통점도 명확하다. 그들은 돈이 준비되었으니 삶도 자연스럽게 준비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삶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혼란을 낳았고 목표가 없는 시간은 불안을 낳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빠르게 무너졌고 혼자 남겨진 시간은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돈은 충분했지만 삶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조기 은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드러내는 표현이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 삶의 질은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떨어질 수 있으며 재정적 풍요가 삶의 풍요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시대의 조기 은퇴는 오히려 삶의 질의 공백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 된다. 따라서 은퇴는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재설계이며 단순한 쉼이 아니라 재구축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의도적으로 준비하며 채워나가야 한다. 삶의 질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조기 은퇴를 고민하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기억하기 바란다. 삶의 질은 남아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다시 역할을 찾고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의미를 구축해야 한다. 삶의 질은 계획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삶의 질은 스스로 설계하고 지켜내야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조기 은퇴는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바로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선이 된다.